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연세단로 대표 강사 김남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만 요 멘토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멘토링을 설명을 드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저희 수업 듣는 친구들,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제가 전화 상담을 바빠가지고 이제 저번 주에 원래는 한 분씩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다 전화 드리진 못했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화를 드릴 예정인데요. 그때마다 이제 어머니들께서 뭐 영어 학원이나 아니면 수학 학원에서도 뭐 클리닉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클리닉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멘토링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 멘토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설명에 오신 겸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도 아니면 원장님도 저희 학원 내에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제가 좀 크게 만들면은 좀 이거를 이제 지시해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방금 실장님이 나눠드린 요렇게 생긴 프린트 있으시죠? 그 내용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PPT에 넣어놨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에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 제가 이렇게 나눠놓은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요거 말고도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미리 넣어주신 자료들도 다 동일하게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눠진 거냐면 이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파트에 뭐 겨울방학 1, 2월 뭐 이렇게 돼 있거나 11월에서 2월 이렇게 돼 있죠. 겨울방학 아니면 뭐 5월 아니면은 여기에 뭐 10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는 모의고사나 정시 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기간에는 정확하게 총 3파트로 보통 나눠져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문학에 대한 설명을 또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독서라고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수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학법과 작문이랑 또는 이제 언어와 매체와 관련된 수업을 사실은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요거와 관련해서 잠깐 소장님 설명 들으면서 요거 강조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문법이라고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하면 말하기랑 글쓰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아이들 모의고사 푸시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글쓰기 시험을 보는 모의고사나 수능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읽기를 시험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화법과 작문이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게 화법과 작문은 그냥 쉬운 비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비문학 잘하면 화법과 작문은 자연스럽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도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아이들이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화작을 선택하는 걸까요? 가 아니죠. 언매를 피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의 언어가 문법 파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걸 피해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법이라는 거는 고도의 사실은 연습과 훈련과 아니면은 말 그대로 문제풀이가 수행돼야 되는데 그게 본인들이 힘들고 피해간다는 건 뭐 학습량이나 아니면 학업 태도가 조금 좋지 않은 학생들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 소장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마치 수학에서 확통과 미적을 선택하는 것처럼 국어에서도 아니면 수능에서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왜냐하면 같은 점수라고 할 때요. 같은 90점이라고 할 때 수능이 그러면은 화작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어도 실제로 이과 친구들은 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아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국룰이라고 해서 소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와 미적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탐구를 선택해서 대학을 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정시 대비해서 문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내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고 그거는 결국에는 교과서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의 설명과 그 다음 외부 자료 이렇게 이제 요 주변에 우리 서현 주변에 있는 한류 주변의 학교들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제가 지금 이제 국어교육학과를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학부 전공은 국어국문학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학을 전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중에 교육학을 하려면 교생을 다녀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래 스파이처럼 제가 학원 강사라는 거 알리지 않고 고등학교에 몰래 잠입해서 교생을 다녀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다녀오면서 마침 그때가 중간고사 출제 기간이어서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막 흡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가서 선생님들이 막 저한테 이것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립고등학교라 제 그 은사님들이 아직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염탐해본 결과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원에서는 뭐 서영고 스타일을 대비합니다. 뭐 어떤 학원에서는 뭐 보편고 스타일을 대비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출제하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런 스타일인지 모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냥 그 말씀이 법이고 거기서 설명하시는 내용 그 자체를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필기해 놓으시고 그걸 활용해서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나왔던 것 중에 고전문학 감상이라는 선택 과목에 출제에 잠깐 들어갔었어요, 사실 회의에. 그래가지고 같이 출제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거 문제가 너무 쉬워서 아이들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거는 선택 과목이라서 A, B, C로 나뉘는 거니까 그냥 다 A 나와도 돼요. 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그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 문제 출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회의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내신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거와 이제 맥락이 맞닿게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듣느냐인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열심히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서양 주변 학교들은 외부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 외부 자료들 얼마나 잘 챙겨오느냐가 너무 중요해서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잘 외울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수업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설명에, 제 발표의 이제 핵심이 이제 멘토링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만들어 놨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단어 뜻을 정확하게 미리 찾아보고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제 기존에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학습 클리닉이라는 것은 약간 뭔가 치료의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학습이 부진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학부모님들 어릴 때를 생각하면은 나머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남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국어학원은 엄밀히 말해서 국어만 못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학,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동시에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이 오는 학원이 대부분 국어학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어학원의 어떤 컨셉은 잘하는 학생들 더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 어떤 목표고 이제 못하는 학생들 물론 저희가 막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끌어오는 것도 당연히 학원의 역할이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 학원에서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수업 이외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 나머지 공부가 아니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원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조언도 해주고 아니면은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 게 멘토링이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4개로만 제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오늘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번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또는 학원에서 하고 있는 멘토링이 클리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이들도 사실은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멘토링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멘토링도 오답 분석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게 가장 고민이거든요. 하기가 싫고 너무 귀찮고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오답 분석을 하되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답 분석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그 선지가 정확하게 아이가 이해됐는지를 반드시 제가 구두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그게 제대로 이해됐는지가 되면은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 부분이 뭔가 비었고 이런 상태면 이제 추후에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학생들에 맞는 또 추가 자료를 통해서 뭔가 권해형을 더 주고 그래서 더 풀리게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답 분석도 그냥 못 푼 문제 숙제 못한 거 그냥 푸는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요즘 국어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 아니면 가르치는 강사들 아니면 학부모님들까지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이들 글을 못 읽어요. 네. 그리고 어휘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최근에 논란되신 거 보셨나요? 심심한 사과? 네, 난리가 났었죠. 그거를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해? 애들이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에 굉장히 낯설고 그 다음에 글 읽기 싫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법조차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또한 국어학원의 역할이고 지금 현재 그런 맥락에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구조화를 시키고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글을 쓰고 아이들한테 나눠주거나 해서 학생들한테 보통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자료들은 이제 조금 더 제가 강화해가지고 이제 이 비문학 구조화라는 것들을 진행을 앞으로도 할 거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강조를 할 거예요. 이 구조화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말 그대로 사람이 그 지문을 사진처럼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단어들이나 아니면 핵심 문장들을 체크한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단어 간에 또는 문장 간에 관계를 연결시키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다면 문단의 주제들을 정리해서 마지막에는 문단 간의 관계까지 정리하게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은 이거는 정말 교육학에서도 저도 공부하면서 아는 거지만 고도화된 그 어떤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바탕에는 또 어휘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은 처음 들어오면은 학년 부분 거의 상관없이 고사성어 암기 교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제가 수업하는 사실 강의실인데요. 여기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요 책으로 이제 보통 이제 고사성어 암기를 진행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써서 마치 어릴 때 아이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제가 시험을 직접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 글씨를 좀 잘 삐뚤빼뚤하게 쓰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근데 이제 끝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말에 수업 끝나고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멘토링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요거는 원장님이나 저도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뭐 시간 관리들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아니면은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하려고 플래너도 사고 같이 플래너도 쓰고요.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심지어 카톡으로 막 그런 거 사진 찍어서 공유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되게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그렇게 강제로라도 안 하면 저도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 고등학교 때 너무도 당연하게 그 위크 플래너 같은 거를 써서 늘 플래너를 써왔는데 물론 이게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공부했는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막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거는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해주고 아니면은 심지어 아이들이 암기하는 법도 잘 고민을 안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예전에 보면은 앞글자만 따서 외우거나 좀 그럴듯한 말로 바꿔서 아니면은 뭐 외울 때도 뭐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를 나눠서 외워야 된다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별로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아까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과 맥락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 수행평가 정말 바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수행평가 준비를 조금 도와주고요. 특히 최근에 올해였죠. 올해 1학기에 서영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를 쓰는 게 수행평가였어요. 솔직히 아이들이 어떤 조건에 맞게 시를 쓸 때 그 시를 얼마나 유창하게 쓸 수 있는지 물론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 자체가 문학성이 있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 조건에도 못 맞추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에 맞춰서 뭔가를 해주고 그런 것들에서 제가 피드백을 주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예를 들면은 제가 잔소리도 많이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특 같은데 또 이런 거 하면은 반영되잖아.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 대회 같은 거 있으면 글이 좀
걱정된다. 너 스스로 맞춤법이 좀 걱정돼. 그럼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첨삭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관리까지도 멘토링 때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사실은 어머님들께 제가 전화 상담 드릴 때마다 어머님들 하신 말씀이 저의 아이는 제 말은 안 들어요. 선생님 얘기만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임감을 늘 느끼고 그러면은 제가 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 마음 안에 있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제가 가져다가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말 그대로 발화하는 사람이 다르면 아이들이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좀 슬프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멘토링 진행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멘토링 설명드릴 마지막이고요.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리면서 주말에 멘토링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수업 끝나고 멘토링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아시다시피 국어학원 특성상 주말에 수업이 많고 그러면 이제 주말에 그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적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직접 뭔가 피드백하거나 멘토링하는 시간이 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뭐 원장님한테 물론 멘토링을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멘토 선생님이 또 계세요 주말에 그분도 굉장히 고학력자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이제 멘토링 해주시긴 하지만 사실은 저도 제 성격이 아까 뭐 플래너 어릴 때 썼던 것도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이제 체근하게 되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가능하다면 최대한 주중에 좀 국어학원이 한가하거나 아이들이 시간이 될 때 맞춰서 오거나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온라인 줌까지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원장님도 하시는 부분이고 원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장점도 있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제 줌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바쁠 때 아이들은 오히려 근데 그때를 노리고 옵니다.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고 오기 때문에 그거들을 어머님들께서 아버님